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 저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빚에 허덕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실직, 예기치 못한 질병, 가까운 가족의 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일로 많은 분들이 채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달 연체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알람을 맞춰놓고 온종일 그 생각에 묶여 삽니다. 잠드는 게 두렵고 새벽 4시쯤 깨어있자면 집안 여기저기 돈 들어갈 것만 떠오르죠. TV조차 켜지 못하는 집안, 가족들 얼굴도 편하게 못 쳐다보겠 날이 반복됩니다. 빚을 숨긴다고 마음까지 숨길 순 없잖아요. 식탁에서 아들, 딸이 웃어도 내심 무거워지는 그 어깨짓, 정말 뼛속까지 공감합니다. 혹시 이게 바로 내 얘기다 싶으시면 바로 다음 이야기 들어보세요. 당신이 빚에 묶여 힘들어하는 이 순간, 법이 당신을 지킵니다. 정말이에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고 은행 문자 한 통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참아 받지 못하는 그 심정. 그 고통 속에 묶여 있다면 꼭 들으셔야 해요. 지금 여기 단 3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빚에서 벗어난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저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로 보호해줄 방패, 바로 법의 힘.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실제 변화를 한 장면 한 장면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뒤에 예상 못한 반전이 이어질 거예요. 혹시 최근에 대출 이자가 올라서 한 달 카드값 갚기도 빠듯해진 적 있으세요? 서울에 사는 4인 가족과 지방에 사는 1인 가구는 법원이 계산하는 최저 생계비가 아예 다릅니다. 즉 똑같이 1억 원의 빚이라도 누군가는 70%만 깎이고 누군가는 90%까지도 감면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수치도 직업이 월급제인지 자영업자인지 갑자기 무급휴직을 하는지 이런 변수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각자의 예를 자세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 번호 또 어디야? 익숙하지 않은 번호가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덜컥하죠. 또다시 시작된 채권자의 독촉 전화, 모르는 척 무음으로 넘겨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요즘은 문자로, 이메일로도 빚 상환 압박이 옵니다. 어느 날은 회사까지 전화가 와서 동료들에게 내 상황이 들킬까봐 식은땀을 흘리는 분도 계세요. 빚에 쫓기는 그 무게, 가족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혹시 느껴보셨나요? 사실 이런 고통을 겪은 분들이 수만 명이 넘는다는 점, 오늘 영상이 내 얘기냐 싶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 더 현실적인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셨죠? 하루아침에 경제 환경이 바뀌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도 꾸준히 내던 대출 이자도 갑자기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느끼는 자책과 두려움은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다음엔 이 문제의 현실적인 숫자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연간 50만 건 이상이 신용회복이나 파산, 그리고 개인회생 관련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급전 대부업까지 돌고 돌다 보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최근 법원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면서도 난 안 될 거야 혹은 남의 일이라고 머뭇거리죠. 정작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는 사례들을 보면 모두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매년 수만 건이 신청되지만 채무자의 상황, 채무 내용, 신용 상태에 따라 결과가 엄청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제도는 정말 맞춤형이에요. 법원이 각 채무자의 삶을 꼼꼼히 보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남은 돈만 남기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준을 씁니다. 법적 근거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파산은 제3편에 있습니다. 조금 뒤엔 정말 극적으로 회생에 성공한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따라 나온 결과입니다. 또 최근 3개월간 월급 명세서, 사업소득 내역, 가족주민등록 등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2배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준비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만약 정확한 지급 금액이나 내가 실제로 얼마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가족수, 거주지, 그리고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엔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나도 뭘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첫걸음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선
지금 현재 내 명의의 모든 채무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카드사, 은행, 보험사, 사채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성표님은 변동폭이 커서 법원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약 75% 탕감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 유형, 소득 형태에 따라 탕감률이 크게 차이나요. 다음 장면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최 대표님 말씀드릴게요. 60대 초,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자녀 명의로 작은 카페를 차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가게 운영이 어려워 빚이 빠르게 쌓였죠. 최 대표님의 경우 연금소득과 가게 임대료로 근근히 생활했지만 결국 총 채무가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나이에 진짜 다 잃나라는 절망감이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솔직하게,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담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실수 하나로 기각이나 면책 불허 판정을 받는 분 정말 많아요. 다음 장면에서는 오늘 당장 행동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빚 때문에 힘드신 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상담 예약입니다. 무료 상담이든 주변 신뢰받는 전문가든 그냥 한 번만 내 상황을 털어놓는 용기가 출발선이 됩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되나, 혹시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시죠? 만약 상담을 조금만 미뤘다면 생활비 변화나 추가 채무로 더 복잡해질 뻔한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이건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확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미루거나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 실무에서는 제출 자료의 시점이 조금만 어긋나도 최근 소득 변동, 최근 사용 내역파 때문에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계비 기준은 올해 초와 지금이 또 다르고 예전에 비해 자녀 양육비나 지역별 최저 생계비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나 경제 침체로 인해 법원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근거예요. 하지만 가족 구성, 소득, 채무 종류를 꼼꼼히 따져보니 법원에서 약 1억 1천만 원 중 85% 가까이 감면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 꼭 말씀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사례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곧 이분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잠깐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뭔지 짚어드릴게요. 바로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루다 마지막에 돌아왔고 누군가는 채권 추심이 시작되자마자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꿨어요. 법적으로는 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 소득, 생활비를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인 분들이 오히려 유리하게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연금소득, 부양가족, 건강 상태를 모두 종합해 비교적 유연하게 생계비를 인정했고 예상보다 90% 가까이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 역시 최 대표님만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번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신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 부담까지 한꺼번에 짊어진 경우였어요. 갑자기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니 생활비가 2배로 뛰고 남편 명의로 된 채무 일부까지 승계받게 됐어요. 신 여사님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닌 것 같은데도 법적으로 책임이 생기는 경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탕감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라는 걸 이때 뼈저리게 알게 됐죠. 가족 구성, 지역, 그리고 소득 구조에 따라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에 둘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신 것처럼 김 선생님과 박 여사님의 사례는 시작점도 결과도 정말 달랐어요. 같은 억 단위의 빚이지만 한 분은 직장인, 한 분은 자영업자였고요. 김 선생님은 1인 가구에 가까운 상황, 박 여사님은 부양가족이 셋. 같은 채무액이라 해도 생계비 인정 금액이 달라서 변제해야 하는 돈이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한 번 더 꼼꼼히 따집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는 내 가족 수, 주거 형태, 실제 소득 흐름까지 모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사건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배경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 자영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번갈아 썼죠. 어느 날 거래처 채무 보증까지 떠안으면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쌓였어요. 더 힘들었던 건 지방에 사는 3명의 아이까지 부양해야 했던 상황. 박 여사님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아이 학교 등록금까지 압류당하는 건 아닐까요? 였습니다. 실제로 박 여사님은 가구원이 4명이고 삶의 터전도 서울이 아닌 지방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달랐죠. 최종 결과는 전체 빚의 약 70% 정도만 감면이 되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내 채무 총액, 최근 소득, 부양가족 구조, 지출 내역을 보고서야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공식적인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으니 인터넷 글이나 주변 소문보단 직접 전문가의 진단받아야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곧 더 현실적인 팁이 나옵니다. 망설임이 드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 이 길이 나한테 맞구나, 이 방법까진 아니구나, 최소한의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주변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다 시간만 허비합니다. 저는 수백 건의 상담을 현장에서 해봤고 본인도 미처 생각 못한 생활비, 부양가족, 혹은 은퇴 예정 소득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해왔어요. 특히 정확한 탕감률과 생계비 인정 기준은 공식 사이트나 언론 기사만 봐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직접 가지고 전문가와 겨뤄보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 1인 가구와 대구 3인 가구가 똑같은 빚을 져도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인터넷엔 90% 탕감 이렇게 광고하지만 막상 현실은 절대 똑같지 않아요. 내 상황을 제대로 진단받는 것, 이게 첫 단추입니다. 준비한 채무 리스트와 수입 지출 내역만 챙기면 상담을 통해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실수 한 가지를 짚어볼게요. 계속 보시겠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적당히 숨기면 어차피 모르겠지라는 거예요. 법원은 최근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가족 돈거래까지 전부 따져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소득이나 부채를 감추었다 들통나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어들 수 있어요. 이쯤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진짜로 벌어진 변화가 뭐예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각종 추심, 연체, 문자, 압류 압박에서 해방됩니다. 은행 거래 제한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소한 법원이 보호막을 쳐주는 순간부터 심리적인 숨통이 트여요. 신용점수도 회생인가를 받고 변제 완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장 삶의 부담에서 벗어나 내 월 소득에서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변화 사례는 다음 장면에서 더 깊이 보여드릴게요. 김 선생님, 박 여사님, 그리고 신 여사님 모두에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의 결심이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은 변제 계획 인가 이후 한 달 만에 독촉 전화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간 미뤘던 가족 여행도 조심스레 다시 계획하게 됐죠. 박 여사님 역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아이들과의 소소한 행복을 다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 여사님은 오랜만에 아이들과 웃으면서 영화 한 편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빚이 줄었다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변화, 직접 경험해보면 정말 새 인생을 사는 느낌이라고들 하세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회생이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제도를 넘어 진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각 사례마다 70억 90% 이상 탕감된 분도 계셨고 그 변화는 가족, 일상, 심지어 건강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채무 규모, 가족 수, 소득 등 현실적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걸 직접 상담받아본 분들만이 내 인생에 필요한 정확한 답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 이제는 두려움 대신 꼭 한번 내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빛의 터널 끝에서 따뜻한 빛을 본 분들은 모두 그 끝에 상담이 있었다고 말해요. 곧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여전히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기회는 멀지 않아요. 실제로 제게 오셨던 분 중에 상담만 받아도 뭔가 어깨가 가벼워진다고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청해도 되나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채무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법이 보장하는 회복의 권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첫 상담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 준비 방법, 서류 작성 팁까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 한 장면,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빚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처럼 힘들어했던 분들이 회생을 통해 일상으로, 가족 곁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실제 탈출 사례를 지켜보며 저는 매번 이렇게 느낍니다. 회생은 법이 보장한 희망의 두 번째 기회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힘드신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내 상황 체크와 신중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첫 단추, 그 시작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서류 준비법, 최신 법원 심사 기준까지 깊이 다룰 테니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